안녕하십니까, 아트브이 배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트브이 배철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다가 이런저런 예술과 관련된 뉴스를 접했습니다. 오늘은 작가 지원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구립산하의 미술관에서 근무를 10여 년의 기간을 미술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국공립 미술관들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 아무래도 잘 안다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작가들은 꽤나 많습니다. 매우 많은 사람들이 작가로 계십니다. 그 중에 보면 어떤 미술협회에 등록돼서 미술협회에서 이제 작가로 인정받아가지고 작가 활동을 하시는 분, 사실 작가라는 것이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이런 것은 크게 필요치 않지만 작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어떤 미술 단체라든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무래도 그 활동하시는 데는 아마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협회 혹은 단체 이런 데 소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일반적인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시립 형태, 구립 형태 혹은 개인 갤러리라든지 이런 미술관들의 편차는 있겠지만 1년에 적게는 4-5건의 전시부터 많게는 제가 있었던 곳은 유독 특별하게 많은 전시를 했었기 때문에 많게는 한 5-60건 정도의 전시가 이루어지는 곳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많은 작가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작가 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작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직접 작업실에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 작가의 작품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 꽤 많았습니다. 전업 작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업 작가라고 하는 것은 주업이 작가라는 건데 진짜 순수하게 작품으로만 먹고 살 수 있는 작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저의 경험을 토대로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작가 활동을 영유할 수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뭔가 학생을 가르친다거나 교사가 돼서 학생을 가르친다거나 아니면 아예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그 외에는 경제적인 부가 어느 정도 있어서 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도 작품을 계속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작품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사실은 대중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작품을 사달라, 대중들에게 작품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 라고 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갑자기 어느 날 미술에 대한 관심이 너무 높아져 가지고 많은 대중들이 미술관을 찾아가고 미술관에서 예를 들어서 입장료 수익 같은 게 있었을 때 그것을 작가가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마련되고 환경이 조성이 되면 많은 작가들이 훨씬 더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생활을 영유해 가면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겠지만 대중들에게 갑자기 그런 거를 바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관심이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큐레이터로 근무를 하면서 많이 했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어차피 국공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미술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좋은 작가, 좀 더 유망한 작가들을 발굴해서 이 사람에게 지원을 해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미술관의 방향성이지 않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작가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한정적인 금액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금액을 주기도 조금 힘든 부분이고 여러 사람에게 너무 적은 금액으로 주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적정 금액을 정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담당자들 마음대로 이 사람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 사람은 지원을 해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심의위원 분들이 계시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작품을 놓고 예를 들어서 이 작품에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거쳐서 지원을 해주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형태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검증을 거친 작가에게 지원을 합니다. 몇 회의 전시회 혹은 이 작가가 어느 정도의 작가 활동을 했었다라는 경력 사항을 어느 정도는 봅니다. 왜냐하면 계속 앞으로 이어갈지를 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어온 것들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포트폴리오 그리고 앞으로 계획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이 사람에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어떤 형태로 지원을 했었냐면 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전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작가들은 이 전시 공간에서 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대관료라는 걸 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부분도 작가에게는 지원금을 주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것도 지원의 한 부분이죠. 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여러 사람들이 오기 위해서 이런 전시가 있다. 그리고 홍보를 해야 되고 이 전시와 관련된 뭐 간단한 리플렛 뭐 브로셔 같은 것도 이렇게 인쇄를 하게 되는데 그런 비용들도 다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작가 창작 지원비라고 해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규모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작품을 운송 왔다 갔다 작가 작업실에서 미술관으로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운송비도 들거든요. 그 운송비도 지원을 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지원의 형태는 1년에 한 10명도 그렇게 지원해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작품성을 가지고 있는 작가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전시장에서 제가 있었던 전시장에서 굉장히 네임밸류가 있었던 몇몇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창작 지원비 같은 경우가 1,000만 원에서 뭐 많게는 3,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비용이 비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외국에서 오는 작품이라 보니까 그 운송료가 1,000만 원 단위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 규모 자체가 일단 컸어요. 규모도 당연히 컸었던 부분이고 실제로 작가는 거의 무상에 가깝게 전시를 해주셨습니다. 그 좋은 취지로 전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이 네임밸류가 있다고 해도 이 비용만 뭐 어느 정도 이제 만족이 되면 본인은 전시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셔서 전시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실제로 작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전시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인 지원만 해드릴 수 있는 게 일반적인 국공립 미술관들의 현실입니다. 너무 한 작가의 작품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이 작가의 작품이 전시가 되고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 동안 많은 전시를 하게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전시를 할 수 있지? 한 작가가 너무 많은 지원을 받는다거나 연간 진짜 많지 않은 작가들에게 지원을 해줍니다. 제가 있는 대구 같은 경우에도 미술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작가 수만 2,300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미술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작가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이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거기 소속되어 있지 않고 나는 개인적으로 내 작품으로 승부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까지 다 합치면 제 판단으로는 한 5,000분 정도는 이 도시에서 작가 활동을 하고 계신 상태거든요. 이 사람들 중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1년에 100명도 안 됩니다. 작가 활동을 계속 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100명도 안 되는데 연거푸 여러 곳에서 지원을 받는 것은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참 많은 유망한 작가들도 많고 많은 좋은 작가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뭐 특정 개인이 굉장히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장래가 촉망받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지만 한 사람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진짜 생계를 이어가기 너무 힘들고 작품 전시를 하기 자체가 너무 힘든 작가들이 매우 많거든요. 그런 작가들에게 고루 진짜 제대로 그리고 그 지역마다의 작가가 있거든요. 그 지역에 소속되어서 그 지역에서 우리 지역만의 특징을 담으려고 하는 작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작가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나고 자란 작가들에 대한 대우?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미술관 지원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예산 지원이 굉장히 작은 곳이 미술관입니다. 많은 작가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싶지만 지원을 해줄 수 없고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금액을 지원해 주고 싶지만 지원해 줄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많은 금액을 줄 수도 없습니다. 너무 형편없을 정도로 예산 규모가 작은 곳이 매우 많습니다. 물론 대중들의 시선에서는 국민의 세금을, 국민의 혈세를 그렇게 나눠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 오히려 다른 곳에 그 금액을 쓰면, 그 돈을 쓰면은 훨씬 더 사람들의, 시민들의 생활이 더 윤택해지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제가 근무를 하면서 매우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컨텐츠, 뭐 예를 들어서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뭐 음악,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한국의 문화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원동력은 문화였습니다. 그죠? 문화의 힘은 굉장히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생각이 담겨 있는 것이 예술 작품들입니다. 그게 뭐 음악으로 풀어지든 아니면 그림으로 뭐 표현이 되든 몸으로, 몸짓으로 표현이 되든 그것은 우리의 문화를 반영하는 것인데, 이것을 단순 지금 눈에 보이는 경제적 가치로만 판단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예술 문화 장르 중에서도 음악이나 뭐 다른 산업 컨텐츠, 영상 컨텐츠라든지 뭐 다른 부분에 비해서 미술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예산 규모가 낮습니다. 미술에 대한 예산 지원이 많이 이루어져서 미술도 활성화되고 일반 대중들이 미술을 좀 더 친숙하고 가까운 것이라고 인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가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뭐 경제적인 지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작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장 작가들을 찾아가서 돈을 줄 수도 없고 뭐 작품을 구매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작가, 어떤 작가가 있는지, 우리 지역 혹은 대한민국에는 어떤 작가들이 있는지, 어떤 작품을 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만으로도 작가들은 큰 힘을 받고 창작 지원의 힘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아마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